코너는 학우들의 의견과 단상들을 읽어보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먼저 노신영 편집장이 작성한 스스로 짊어지는 무게라는 칼럼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신문 기자로서 느끼는 소회를 적은 글인데 그중 몇 대목 함께 보시죠.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문 발행을 위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었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몇몇 기자들의 불참도 지속됐다. 신문 한 호를 발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회의는 안건회의다. 안건회의는 교내 및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행사, 이슈들 중 몇 가지만을 안건으로 채택한다. 그리고 이 기사를 왜 다루는지에 대한 목적을 논의하는 자리다. 따라서 모든 기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안건회의는 기사의 첫 단추를 허술하게 꿰매는 것과 같았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걱정도 됐다. 뿐만 아니라 요즘 기사 초안을 검토할 때 결론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급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도 종종 받곤 한다. 코로나19가 학교 신문의 취재, 제작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모양인데요. 편집장으로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듦을 표현하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고충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지라도 이는 앞으로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저도 이 의견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다음 오피니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일면에서 예고했던 에브리타임에 대한 글이 보이는데요. 대학생의 소통 창구 에브리타임의 양면성, 유진아, 허예원 기자가 쓴 글입니다. 먼저 에브리타임의 장점으로는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학생 자치기구나 동아리 등의 학내 그룹은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우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대학생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학우들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을 조성하는 비난성 글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새학기가 되면 새내기의 유입과 함께 이용률이 높아져 그 정도가 심해진다. 작년 같은 경우 성별, 지역,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발언이 다수 올라와 학우들의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왜곡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 1학기 전체 비대면 강의가 확정되기 전 등교일과 관련된 여러 루머가 떠돌아 학우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에브리타임의 장단점을 꼽고 나서 결론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는 차츰 사라져가는 추세다. 게시판의 성격에 위배되는 글은 학우들이 신고 기능을 통해 제재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게시판을 신설해 학우들에게 학내 공지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우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에브리타임의 특징이 주체성인 만큼 에브리타임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이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손에 달려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에브리타임이 활성화된 지금 학우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 동덕여대의 오피니언란에는 어떤 글들이 실려 있을까요? 편집장 논평부터 살펴볼게요. 네, 하주원 편집장의 거칠의 소통법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글입니다. 지난해 전체학생총회 성사로 설립된 교학소통 아랫대. 이 기구는 학사구조 개편부터 학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랫대는 학교가 오랜 시간 유보해왔던 학사구조 협의체의 대안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학생 학교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모았다. 그러나 이 희망은 얼마 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지난 2월 진행된 아랫대에서
학교가 학생 측의 요구안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덕여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특정 학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귀 기울여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주원 편집장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문제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것이 아니다. 대학 사회 내에서 계속해서 제기돼온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구 내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요구된다. 하지만 이전의 학교의 거칠의 소통법에도 변화가 생겨나야 한다. 그동안 숱하게 이루어진 학교의 소통 방식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통보하거나 학생의 의견을 뒤늦게 묻는 뒷북 형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의 소통법은 사라져야 한다. 지금은 학생과 학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더는 대학 내 심의기구들이 유명무실한 자리로, 무력한 자리로 남아선 안 된다. 학교와 학생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글이었고요. 자, 이어서 학생 논설위원인 경영학과 박윤혜 학우의 글 우울할 땐 뭐 하세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이다. 우울의 원인은 가지각색이지만 질문 속에 담긴 의미 하나는 비슷하다. 우울함은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야 하는 감정이다. 딸려오는 답변은 다양하다.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잠자기, 자전거 타기, 동물 영상 보기. 그런데 우울한 기분을 꼭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물론 일상에 영향받을 정도로 심한 우울감에 매몰되라는 것이 아니다. 나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보자는 의미다. 이런 적이 있지 않은가? 내가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 기분이 안 좋은 나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여전히 난 나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때 화살의 방향은 나에게 향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사실 문제는 없다. 그 생각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여기 도리어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 나의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울감이라는 감정이 언제나 반드시 떨쳐버려야만 하는 감정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적당한 우울감은 감성과 감각을 풍부하게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울감을 다스리는 본인만의 방법 조금 더 들어볼게요. 우울감을 비롯해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를 인지하면 우울의 시작점을 찾기 시작한다. 나를 제외한 외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다 남 탓만 할까 봐 겁난다고? 이 걱정을 하는 당신은 그럴 확률이 아주 낮다. 여태 하지 않을 리스트에 남 탓하기를 적어두고 자신만 혼냈다는 소리니까. 감정의 원인을 발견한 후 또 생각한다. 해결책이 나의 영역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전자면 기분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리도 없다. 후자처럼 손 쓸 방법이 없으면 생각을 멈춘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못할 때도 생각을 멈춘다. 이제 생각이 아니라 감각에 집중한다. 의자에 기대거나 어딘가에 누워 몸에서 힘을 최대한 뺀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한다. 낯선 감각에 호흡이 커질 것이다. 생경함을 받아들이며 살아있음을 체감해본다. 쿵, 쿵, 쿵. 당신은 파묻히기에 너무 강한 생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 더 얹자면 내 기분이 나쁠 땐 나만 생각하자. 지난 날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던가? 매 순간 그러지 않았다고 한들 습관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타인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더 중요하다. 여태껏 충분히 자신을 탓하고 미워하고 검열하고 채찍질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자신을 박하게 키워왔으니 한 번쯤은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자.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심리 상담을 받은 느낌도 들고요.
내 감정의 본질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라.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동덕여대 학우들의 의견 잠시 만나보고 갈게요. 보건관리학과 최수빈 학우의 의견부터 볼게요. 절대평가 방식에 반대한다.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시험이 어렵더라도 정해진 비율에 맞춰 학점이 분배된다. 하지만 절대평가에서는 시험이 어려워 모든 수강생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A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익명의 어떤 학우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경우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우의 점수와 상관없이 내 점수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실히 학업에 임한다면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는 절대평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익명의 학우의 의견입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엔 모두 다른 환경과 장비를 통해 강의를 듣는데 이는 공정성을 떨어뜨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학기만큼은 학우끼리 경쟁하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오피니언 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에서 오늘의 캠퍼스가 이어집니다.